네, 유가가 60달러대,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6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이 배경을 보면은 뭐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수요 측 단에 있어서의 좀 부진이 그 배경이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언제쯤 우리 시장에 그리고 전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미지수인데 관련해서 어쨌든 최근에 유가가 왜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건지부터 좀 쭉 짚어볼까요, 태보 교수? 일단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의 전후로 네. 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펙 내부에서 조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는 오펙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으나 이 부분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몇 차례 연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회의가 연기된다라는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감산을 동의하는 곳과 동의하지 않는 곳이 나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경기가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는 최근에 나오는 미국에서의 경제 데이터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국제유가에 좀 매도세가 좀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제유가의 최근의 움직임이 분명히 연말에 150달러 간다고 했던 글로벌 IB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뭐 여러모로 이 국제유가 하락에 또 수혜를 받고 있는 항공주의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김대중 교수님은 항공주 중에서 뭘 보고 계실까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서 항공주가 상승을 하고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들이 상승한다. 저는 여기도 반대입니다. 고리타분하죠. 이 논리는 옛날 논리죠. 항공주가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했던 시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9년 뭐 요때 대한항공이 역대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때 유가가 100불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시점이 2020년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100불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된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활동이 많아지고 운송이 많아지고 생산 활동이 넓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좀 놀러 가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네. 항공기를 이용하는 횟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항공주의 움직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차별화된 현상에서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은 상승하기는 하나 상승폭이 다소 약합니다. 1%, 2% 상승대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LCC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상승폭이 좀 두드러진 현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 그러니까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용에서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륙과 착륙할 때 그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단거리 노선을 뛰는, 그러니까 단거리 노선을 뛰는 회사들의 지금 주가가 반영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항공주가 오늘 단기적으로 유가가 하락을 해서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의 내용이 좀 더 이어진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임의 과정에서 반등 또는 일시적인 상승 흐름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또는 뭐 해석의 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항공주가 사실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워낙에 또 기름을 많이 쓰니까 국제유가 얘기 항상 할 때마다 유가가 올라가면 또 안 좋고 내려가면 뭐 좋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환율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이제 돈 차입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자 지급을 조금 낮게 할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지급을 하는 게 다 뭐 항공기도 그렇고 다 달러로 하다 보니까 항상 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가지가 모두 좀 좋은 여건은 맞는 것 같아요. 김장료 교수님. 네네. 아닌가요? 지금 달러 환율도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요즘에 또 달러가 다시 또 약간 강세가 돼서 네. 1310 약간의 컨플릭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를 전제로 해서 유가가 네.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은 사실은 유가로 인한 그 임팩트가 나중에 상쇄되거나 약간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유가가 내려간 거는 감산에 대해서 아까 그 태보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요인도 물론 잠재돼 있지만은 미국이 또 수출 국가거든요, 원유에. 근데 미국이 생산이 좀 늘어서 수출이 이제 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수출 늘어난 거가 효과가 더 늘어서 네. 70불 이하로 내려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 쪽인 이슈 우리가 아는 거.
아니면 단순히 감산 쪽의 이슈인지가 지금 불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두 개 경기 다 아닐까요? 두 개 다? 침체라고 그렇죠. 경기 침체라고 또 비관적으로 볼 것도 없고 네.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거티브하지 않은데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았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유가가 60불 내에서 계속 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경기가 뭐 전반적으로는 하강이라고 보는데 이게 90불로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이지만은 약간 트레이딩 업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유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뭐 60불 중반 뭐 초반까지 밀려나간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또 확언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중동 분쟁 겪고 나서 150달러 간다고 얘기했던 쪽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예측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유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보였으니까 또 여기에 수혜는 사실 항공주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대표적인 또 수혜 업종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 뭐 항공주 먼저 이야기 저도 간단히 하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 뭐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뭐 진에어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영업 이익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네. 매출액 대폭으로 지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주에 대한 투심은 사실 좀 아직 살아나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항공주들은 오늘 단기적인 움직임 이에 따른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듯이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이 강했다가 대부분 네.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석유화학 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쪽도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를 가장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이 좀 쉽지 않은 것은 오늘도 이제 계속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특히나 중국의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들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면에서 반등을 세게 나오기에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후두둑 떨어진 거는 단발적인 흐름에 있어서만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금 뭐 유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보고수? 어떻게 생각해요? 유가 일단은 전망?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유가가 지금 매우 중요한 좀 기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화면을 조금 띄워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국제유가 관련돼서 차트를 좀 어떤 차트일까요? WTI? 네, WTI 차트입니다. WTI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 빨간 선이 200주선이에요. 지금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200주선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이때가 이제 어찌 보면은 2023년 초입니다. 2023년 초에 중국에서 경기 반등을 하니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이제 SBB 사태가 터졌을 때와 그리고는 중국에서의 코로나에 대한 경기 반등 기대감이 있었으나 그게 좀 데이터로 보이지 않을 때 5월, 6월 여름이었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200주선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전쟁 같은 게 터지면서 조금 올라온 부분을 보이면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뭐 120불 간다, 150불 간다 얘기가 나왔던 때가 네. 요 이제 우리가 9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지금 오히려 경기 침체가 좀 더 이제 실체화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200주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정말 경기 침체가 심해진다. 이게 숫자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적인 그리고는 전반적인 글로벌 소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장기간으로 아주 길게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기준의 50에서 60불 사이 여기에서 이게 트레이드가 됐던 이런 뭐 가격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고 경기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70불이라고 하는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우리가 더 많이 풀린 달러, 더 많이 풀린 통화량 대비로는 이게 국제유가가 충분히 여기서는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불이라는 이 부분을 글로벌 투자자들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소프트랜딩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여기서의 지지를 좀 우리는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유가 움직임 또 항공주 관련해서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확실하게 연결고리를 찾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저는 투심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항공주가 여기에서 더 주목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지가 사실 궁금한데요. 제가 여행을 가야지 항공주가 좀 올라갈까요? 네,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쵸. LCC 항공사들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도 늘어났긴 했습니다. 뭐 해외 여행도 사실 좀 많이 가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진폭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출혈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LCC 네. 항공사들은 저가 그 항공료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항공주에 대한 의견들 쭉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의 의견은요. 이 항공주 가운데서는 대한항공 관심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항공주 날개 달 땐 유가 100불이었다. 염정 고수는 유가, 환율, 마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테이브 고수는 문제는 늘어난 주식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